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이제 지난주에 아직 이번 주죠. 아직 이번 주인데 이번 이제 1월 첫 주에 대한 거래를 좀 살펴보면요,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포지션이 어느 자리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좀 시세 밀리고 음봉 좀 연속으로 몇 개 뜨고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잘못된 기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기업들인데 순간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뭐 당장에 끝난 것처럼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진 거예요. 그분이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 그분의 어떤 그릇은 그냥 거기까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을 투자를 했으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언제까지 내가 이자 몇 프로 쳐서 갚을게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1,100만 원에 갚을게. 한 달만 좀 빌려주라. 그래, 좋다.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죠. 뭐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럼 여러분들 그런 과정은 좀 기다리자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써서 도박을 하든 뭐 딴 데다 뭘 쇼핑을 했든 그 돈이 날아갈지언정 일단은 나랑 약속한 날짜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한 날짜는. 근데 반대로 내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고 매장을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가게를 하나 더 내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가서 그걸 가지고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저에게 100만 원이라는 이자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러면은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 도박하는 사람인데 그거 안 줄 수는 있겠죠. 그건 좋지 않은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목으로 따지면. 근데 얘는 돈을 빌려주니까 그래도 열심히 지가 뭔가 해서 나한테 정말 갚을 수 있겠다. 내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이 돈을 내가 원금을 못 받을 리는 없겠다. 정말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히 사는 친구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받아도 저는 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라면은.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요, 기업이 일을 하는 시간은 줘야죠. 치료제 뭐 연구 개발한다고 해서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까? 뚝딱 그냥 찍으면 나와요? 아니잖아요. 뭐 프린트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종이 인쇄하듯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건 하시지만 너무 억지로 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 하는데, 일단 좀 차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심정을 같이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세부터 좀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셀트리온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다못해 10% 정도 위에서 보통 종목당 평균 10% 위에서 지금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림들이 보여요.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우리 이제 식약처 신청해가지고 12월 거의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0일 이내에 이 식약처에서 40일 이내에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40일까지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사실 뭐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음 이슈, 저는 뭐 이거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논문적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수치상으로 막 가득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미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유효성을 확인을 한 걸 데이터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또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중에서, 종목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종목 중에서 굉장히 진도도 빠를 뿐더러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또한 또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뭐 대웅 쪽이나 종근당 쪽으로 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지금 충분히 관심이 있지만 기존의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이제 편입을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리딩에서는 추천을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 형제들은 좀 양호하게 버텨줬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종목들이 대부분 조금 많이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많이 좀 무너졌었는데,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크게 붙지 않으면서 하락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몇 종목을 좀 살펴보긴 할 건데,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 이제 보통 우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에서는 가장 뭐 크다고 봐도 될 정도로 또 연초에 이루어지는, 보통 1, 2월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현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1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면으로 할 때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또 메인으로 오는 기업들은 또 거기서 대놓고 나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PR 하면서 좀 다른 관심 있는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라든지 해외 어떤 기업들이 뭐 파이프라인을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와가지고 또 M&A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어떤 미팅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자주자주 있으면 또 이제 좋은 이슈가 부각되면서 제약바이오에도 업종의 자체에도 굉장히 주가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좀 훈풍을 많이 불어다 주는데요. 자,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자, JPM에서 JP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JP모건 헬스케어 이렇게 해가지고 JPM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JPM은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행사로 매년 약 40여 개국 1,50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 취지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진짜 투자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값이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뭐 검토 중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기술 수출.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은 그 금액 자체 굉장히 커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임상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판허가 받아서 상용화되는 거.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위탁 생산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과정들. 요게 이제 또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크게는 직접 끝까지 임상을 마무리해서 파느냐, 중간 과정만큼만 라이센스 아웃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느냐.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투자자들과의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어떤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메인 발표자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탁 생산 CMO라고 하죠. 임상시험 대행 CRO, 의약품 개발 제조 CDO, 이렇게 세 분야를 점유율 확대하는 전략하고, 인천 송도에 제4공장 건설 가동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생산량이 엄청난데, 전 세계로 기준으로 했을 때 CMO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삼바가 정말 굉장한 규모인데, 이제 4공장까지 건설을 해서 가동하면은 생산량이 또 엄청나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식 초청을 받은 앞타바이오는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온라인 미팅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술 이전 등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SCM 생명과학도 이번 행사에서 보유한 다양한 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릴 계획임.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고바이오랩은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면역 질환제인 KBLP001 그리고 KBLP002와 이렇게 해서 주로 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연구 진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이전 논의를 취재할 예정. 그러면 얘네도 결국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이런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들을 본인들이 직접 최종적으로 임상을 마무리해서 판매하기보다도 결국에 중간에 기술 수출을 의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슈가 나오면, 또 옛날에 유한양행도 막 1조 뭐 3천억 원대 막 이렇게 하니까 중간중간에 막 주가 급등 엄청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JPM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참가할 예정이다. 파맵신도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소개하고 기술 인정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 그럼 주가를 보면은 지금 다들 조금 뭐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파메쉬는 사실 그 이슈가 안 나오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차트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밸류가 비싼데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죠. 근데 약간 JPM에서도 메인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거래가 너무 없어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정배열 초입 단계 지금 막 진입하면서 차트적으로는 그림은
나쁘지 않다. 고바이오랩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고바이오랩 많이 올라왔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거면 얘는 5만 원 정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타머 사이언스는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가 오히려 지금 더 좋은 단가일 것 같아요. 27,500원 기준 잡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를 매수가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500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마이너스 5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하단에 매집이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을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61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 전략인데 25,000원 정도거든요. 그럼 27,500원 기준에서 25,000원이면은 10% 정도가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10%를 다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좀씩 해오면서 한번 약간은 비중을 작게 잡고 가져가 볼 만한 좋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살짝은 물려가면서. 그래서 보유해소 물량 언제 풀리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엔젠바이오는 이제 보유해소 물량이 월요일 언제죠? 언제 10일이니까 이제 끝났죠. 엔젠바이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유 물량이, 그러니까 총 유통 물량의 28%가 풀립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버리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시초가에. 그럼 완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바이오는 조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앞스타마 사이언스 저는 요 매물대, 요런 21선 부근의 매물대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유입된 거래도 괜찮았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하락을 보인 거는 10% 가까이인데 거래량이 크지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인상적이죠. 소록스도 지금 현재 매물대 요런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명문제약이라든지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 시세를 다 반납하는 시점을 다시 노려야 돼요. 그래서 21선 7,500원의 지지를 받는 자만 보시고요. 그동안은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들이 추가 슈팅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고가놀이 하는 종목들,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바닥으로 올라오는 거. 아무튼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다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고가놀이 하다가 2차 시세, 이런 식의 단타가 먹혔어요, 이번 주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제약주가 잠깐 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시세를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고 들어가는 전략, 다 빼버리고 들어가서 수익 내는 전략, 얘도 그러면 더 빼야 되죠. 더 빼고서 들어가는 전략,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핫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고, 많이 빠졌어요. 제약 업종들 많이 빠졌지만 이런 거 한 번씩 잡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위드텍 같은 경우에도 터졌던 거래 대비해서 11%나 반납을 했지만 거래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니까 58,000원의 지지가 필요는 해요, 사실 1차적으로. 그래서 58,000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라인 때 한번 기억해 보시고, 혹시나 깬다? 그러면 이제 55,000원이나 5일선 부근 한번 노려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시고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오는 종목들의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현대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고가 25만 7천원까지 찍고, 우리가 지금 거의 회원님들이 지금 한 50% 가까이, 그쵸? 50%, 적게는 33%대, 46%, 현대차 31%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현대차 54%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CJ 제일제당을 제가 하나 공개를 좀 해드렸죠. 지금 벌써 10%대 이상에 머물러 있는데, 수익 인증이 많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수익 인증이 많이 없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보여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인증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더 갈 종목이 많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3,000원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10%대 올라와 있었죠. 와 있죠. CJ 제일제당 정배열 시도했는데 밸류가 너무 저렴하다. 밸류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가져가야 된다. 바로 시세 나오죠. 더 이상 추천을 또 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나머지 종목들 아직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왜? 올해하고 내년이 굉장히 피크가 될 수 있는 종목, 올해와 내년이 피크가 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꼭 해야 된다, 계좌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짜잘하게 단타 인증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그렇죠? 단타로 이렇게 수익 본 날들은 단기적인 걸로 이렇게 수익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타도 하루 이틀 보유해서 17%대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 챙기고, 인바이오 1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계좌 한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좀 기회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발굴을 해낸, 제가 리서치해 놓은 이 기업들이 글쎄요, 지금 시세가 많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영업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영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벌써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제 추천했는데 오늘 뭐 5%, 7%, 10% 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사실 이게 무조건 오늘 당장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기업인데 지금 무슨 시즌이에요? 지금 12월 달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실적주들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요. 진짜 좋은 기업들은요, 1년에 4번에, 물론 최소 미니멈 1년 4번 가장 기본적인 어닝 시즌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매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카카오 같은 거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수익 어떤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 안 잡을 거냐고요. 이런 거를 좀 잡아가야 된다니까요. 카카오도 우리가 30만 원대부터 30만 원 초중반 때부터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잡아가고 있어요. 다 잡아가고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넉넉히 그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불기둥 뽑으니까 이제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 멀리 보실 거면 사셔도 돼요. 말리고 싶진 않아요. 셀트리온 지금 사도 되나요? 멀리 보실 거면 지금 사셔도 돼요. 뭘 고민을 합니까? 아니, 기업이 우리가 돈만 투자해 놓으면 알아서 일을 해서 알아서 갖다가 다 받쳐다 줄 텐데. 그렇죠? 지금 뭐 이런 거 짜잘한 거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만 해도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연속 4일 연속 빠지니까 이거 끝난 거야 하고 뭐 데드크로스가 나오네 뭐니 이거 끝났네. 그렇죠?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서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11월 28일 날. 이날 매도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세. 다 올라오네요. 다 올라왔네. 심지어 이런 데서 매수하셨던 분들 손해를 봤지만 다 올라왔네. 이런 거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시간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더 크게 보자고요. 더 크게. 이렇게 짜잘한 거 이런 것만 여기만 여러분들이 시야가 요것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자고요. 크게. 이런 거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보면 이거 되게 기회 같죠. 근데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이 시간들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게 주식이에요. 이런 게. 보세요. 이런 데서 매수를 했어 내가. 지금 이런 포지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잘 갖고 있는데 쭉쭉쭉 빠져. 야, 막 역배열까지 갔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끝난 거냐? 나 죽는다. 한강 간다. 곡소리 내죠. 근데 다시 올라와. 매수가 왔네.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우야, 막 시세가 나. 그러고 버텼더니 이야, 어때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좀 가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고민하실 바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엔지니어링, CJ 제일제당 같은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만 사두셨으면, 카카오, 현대차 이런 것만 같이 좀 곁들여서 사줬으면, 셀트리온들이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옆에서 갑자기 현대차 뻥뻥 튀어, 카카오 뻥뻥 튀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자마자 10%막 그냥 가. 어디 갔죠? CJ 제일제당 이런 거 막 그냥 뭐 5일도 안 돼가지고 20% 15% 가버려. 이런 걸로 같이 포트를 구성을 하자고요. 그래서 몰빵을 하면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 한 종목의 시세에만 여러분들이 울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고 분할 투자를 해보면 종목마다 제각각 달리는 성격과 스피드가 모두 다 다른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에만 짝 박아 놓는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망하면 다 망하니까 리스크도 당연히 더 크겠죠. 근데 확률적인 거를 우리 내 계좌 전체에 대한 확률적인 거를 조금 구성을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아무튼 제가 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추천주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메모 잘 해두셨다가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힘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종목들이에요. 현대약품, 앞타마사이언스, 소록스, 명문제약, 대한해운 아직도 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쭉쭉쭉 빼면 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 우리는 이렇게 좀 잘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매도 없이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갈 거예요. 계속. 나중에 진짜 뭐 50%, 100%, 200%까지 수익이 나면 그제서야 자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래서 그동안의 수익 인증이 뭐 단타들만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왔다라고 해서 단타 수장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나? 단기만 매매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찌는 이렇게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현대차 50%대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만도 121%, LS 86%. 가져갈 거는 가져가야죠. 그래서 무조건 단타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름이 또 하필 단타 수장이어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어요. 나중에 진짜 이런 시간들이 조금 끝이 보인다 싶으면 이벤트도 뭐 종료하면서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코스피 뭐 3,150, 와, 코스닥은 뭐 1,000을 자꾸 두드리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이거 참 말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밸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어닝 시즌에도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보고서 체크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공매도 거래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시 한번 3월달 되면 또 퍼레이드를 벌이는 게 보통은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기다렸다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은 3월달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같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모든 전략들, 여러분들 보통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하루에 5,000원 정도만 투자하셔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3월달까지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나가 봅시다. 아시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직접 만든 거 이거 다 주말에만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또 좋은 흐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댓글 보면서 우리가 또 소통을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